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집이 조금 어수선해도 몸이 움직여주고 마음이 버텨줍니다. 하지만 신을 넘기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사소해 보이던 것들이 조용히 삶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왜 어떤 사람은 늙어갈수록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지쳐 보일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답은 돈에 많고 적음에도 자식의 성공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차이는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있었습니다. 집안에 쌓인 물건은 그 사람의 과거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은 후회와 상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고통을 주는 것은 쓸모를 잃었지만 의미만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깨진 그릇, 고장난 시계, 입지 않는 옷, 이미 끝난 관계의 흔적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과거에 머물게 하는 보이지 않는 줄과 같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어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물건이 사람을 붙잡고 산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품고 있었는지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 많을수록 사람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자리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은 넓은 곳, 흐르는 곳을 좋아합니다. 막혀 있는 곳에는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집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운을 정돈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집안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람들, 그분들은 말합니다. 이건 추억이 있어서요. 이건 버리면 죄 짓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추억은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추억은 이미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을 붙잡고 있을수록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과거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존중한 뒤 조용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의 얼굴에서 같은 표정을 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이 늘 무거운 표정입니다. 그 무게는 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에서 옵니다. 집안이 어지러우면 생각도 자주 흩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서 생깁니다. 옛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집안이 어두우면 마음도 오래 밝아지지 않는다. 이 말은 빛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힘의 문제입니다. 노년의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이 나이에 와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과잉입니다.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기억, 너무 많은 말, 이 모든 것이 노년의 숨통을 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을 넘겼다면 이제는 더 모을 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비울 때입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숨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노년의 삶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오래 남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나는 이것을 약해짐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왔기에 느낄 수 있게 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예민해진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환경과 만나게 될 때입니다. 집안에 쌓여 있는 것들은 늘 같은 이야기를 속삭입니다. 그때는 그랬지.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일은 왜 그렇게 끝났을까? 이 속삭임은 혼자 있을수록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말합니다.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요즘은 자꾸 예전 일이 떠오릅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때 나는 그분의 집 이야기를 먼저 묻습니다. 대부분 집안은 과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진, 편지, 오래된 가구, 이미 쓰지 않는 물건들. 그 모든 것이 기억의 문을 계속 열어둡니다.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하루 종일 마주하며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오래 머물면 현재의 삶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후회와 자책이 채우게 됩니다. 나는 전쟁 이후의 세대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분들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늘 단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어느 날 한 어른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조용히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다가옵니다. 노년의 마음은 젊을 때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그래서 더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몸은 병원에 맡기면서 마음은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쌓아둔 물건은 쌓아둔 감정과 닮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풀지 못한 분노, 정리되지 않은 관계. 이 모든 것이 집안 어딘가에 머물며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집이 복잡한 사람일수록 사람 관계에서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조금만 무시당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가벼운 집은 가벼운 마음을 부릅니다. 가벼운 마음은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듭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늘 웃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느끼고 슬프면 잠시 슬퍼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러나 집이 어지러우면 이 여유가 사라집니다. 생각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이 줄어들면 생각도 천천히 흐릅니다.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일은 혼자 되는 연습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지는 연습입니다. 오늘 당신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본다면 그 안에서 당신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혁명처럼 삶을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태도를 조용히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신을 넘기면 삶을 넓히려 하지 말고 삶을 가볍게 하라고 말입니다. 먼저 집안에서 가장 오래 손대지 않은 곳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중 지금의 당신에게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떠나야 할 때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무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인사를 건네고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보내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사람에 대한 마음도 함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가장 자주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특히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마음은 깊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럴 때 젊은 사람처럼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품격은 이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넘길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말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떨어져 상처를 덜 입게 됩니다. 또 하나, 노년에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흩어집니다. 특히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말은 자신을 다시 그 시간에 묶어둡니다. 침묵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을 쉬게 하는 자리입니다. 집안에 여백이 생기면 말에도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사람은 자기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은 창문을 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바람이 들어오는 길은 기운이 드나드는 길입니다. 옛 사람들은 바람이 막힌 집에는 운도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닫힌 공간에 오래 있으면 생각도 닫히기 마련입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고 햇빛을 들이고 집 안공기를 바꾸는 일은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무엇을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매일 한 가지씩 생각해 보십시오. 덜 먹고, 덜 말하고, 덜 집착하고, 덜 비교하십시오. 이 덜의 연습이 사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남의 말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 존재가 편안해질 때 삶은 비로소 당신 편이 되어줍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르러서야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졌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았습니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 모든 것이 삶의 본질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공도 체면도 아닙니다. 마음이 머물 수 있는 편안한 자리 하나입니다. 그 자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군가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비워낸 자리에서만 생겨납니다. 집 안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중 평온했던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미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집은 늘 조용했고 마음은 또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삶이 힘든 이유는 몸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도 젊은 시절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오늘 한 가지를 비우면 내일은 숨이 조금 더 편해지고 모레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노년의 하루를 만듭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적어져도 당신의 가치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워질수록 당신은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노년은 준비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그 준비란 미리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집 한 불을 하나씩 끄며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만하면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말은 당신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해진 사람에게 삶은 더 이상 가혹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당신의 집과 마음이 조금만 더 가벼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빨리 가는 시간이 아니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깊이 속에서 당신의 삶은 마침내 스스로를 쉬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삶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이 두 번째 배움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강단에 서며 수많은 젊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늘 미래에 대한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노년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얼굴에는 삶이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흔적이 평온으로 남을지 후회로 남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집안에 무엇을 두고 사는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당신의 대답입니다. 아직도 당신의 집 어딘가에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버리는 순간 허전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곧 여백이 됩니다. 여백이 생기면 생각이 쉬고 마음이 숨을 쉽니다. 사람은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노년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세상 속에서 버티기 위해 수없이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은 자기 자신에게 조금 관대해져도 되는 시기입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그 말을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종종 노년에 접어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늘 과거에 있다면 집도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오늘에 있다면 집도 오늘의 숨결을 담게 됩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의 오늘을 담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비워진 자리는 결코 허물로 남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 안이 조용하고 마음이 덜 무거운 데서 옵니다. 그 평온은 이미 당신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다만 쥐고 있던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이미 충분히 깊고 이미 충분히 값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빨리 가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의 집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끝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노년의 삶은 그렇게 시작됩니다.